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네, 벌써 2월 말이에요. 이제 겨울도 다 갔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서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밖에 안 나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입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눈도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겨울이 이렇게 아쉽게 지나가는 느낌이지만 또 봄이 오니까요. 네. 봄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 봄과 함께 시작되는 또 네. 3월 1일 저희 N취정 비밀가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첨자를 추리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당첨자는 2월 22일 금요일에 네.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엔터잡 러브에서 발표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 확인해 주시고 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네. 개인 이메일로 네. 개별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희가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고 엔터 취업에 관심과 또 진중함이 느껴지시는 신청자분으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당첨이 안 되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계속 주시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루할 틈 없이 오프라인 수업을 저희가 부지런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 그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바로 이력서와 자소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엔터 취업의 사실 본격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류 합격의 문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노하우들을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이력서들을 써봤고 네. 그리고 일을 했을 당시에 그리고 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들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네. 그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은 민지 DJ님과 네. 저와 둘이서 차분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기 전에 누가 보느냐를 생각하자. 네. 빠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터 회사의 서류 심사를 인사팀이 모두 전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인사팀이 없는 회사가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해당 부서의 실무진들이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팀이 존재하는 엔터 회사의 경우에는 네. 인사팀에서 지원 서류들을 1차로 받아서 네. 이제 그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과 부합하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네. 해당 부서 실무진들에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해당 부서의 실무진 분들께서 서류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실무진 분들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시겠구나 하는 시점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방향이 어긋나지 않고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네. 빠밤. 다시 빠밤.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사진과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력을 담백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네. 그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이 있다면 그것에 맞추어 쓰시면 되고요. 네. 만약 자유 형식이라고 나와 있을 경우에는 네이버에 많은 이력서 양식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들을 보시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 네. 눈에 잘 들어오고 가장 깔끔한 양식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력서에서 사진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연습생을 뽑는 게 아닌 이상 뭐 외모를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진을 보시는 이유는 이 지원자가 사진에도 얼마나 신경을 썼나 이거를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엔터 회사니까 뭐 이력서 사진 찍을 때 좀 자유롭게 찍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엔터도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세미 정장이나 자켓 정도는 좀 걸쳐주시고 찍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정서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특히 확률적으로 해외 분들이나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셀카를 가끔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에서 본인만 크롭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진 너무 잘 나오셨나 보다. 아, 네네. 너무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안 되고 네. 일단은 애티튜드에서 그건 감점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과도한 포토샵. 네. 안 됩니다. 네네. 그 인사팀과 해당 부서의 실무진들이 네. 알아볼 수 없는, 저분은 누구신데 지금 오시지라고 네.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맞아요. 포토샵들. 네. 네, 정말 지양합니다, 여러분. 네네네. 오히려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과도한 포토샵이 어찌 보면 자신을 너무 좀 왜곡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쵸. 좀 거짓되어 보일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포토샵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이력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그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을 다 채우시면 되고요. 그쵸. 사실은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경우인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때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좀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쳐내시고 그러니까 지우시고 그러니까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민지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적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이런 거는 사실 일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양식인데 키와 몸무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좀 편집을 하셔서 좀 없애시고 어필하고 싶으셔도 굳이 내가 몸매가 너무 좋다. 그러셔도 안 돼요. 네네, 투머치 인포메이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출신 학교 적으실 때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너무 쫙쫙쫙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담백하게 좀 간단하게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야 되냐는 점은 100% 솔직해야 되죠. 그렇죠. 100% 솔직해야 되죠. 일에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걸립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잡혀가요. 철컹철컹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정보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차피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면 등본이랑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들을 이제 이력서의 내용을 증빙한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애써서 합격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또 들어가도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짓 정보는 쓰시지 말기. 웬만한 게 아니고 절대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마밤. 오늘만 참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력서는 뭐 그럭저럭 나의 뭐 사실들만 나열하면 되니까 쉽게 써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 자소서가 참 어려워요. 다들 자소서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네.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방송에서 선배님의 전화 특강에서 지원자 채용할 때 기준을 꼭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 드리잖아요. 스펙과 그다음에 스펙 이외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뭐 딱 이분법으로 짝짝 잘라서 말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력서가 스펙이고 자소서가 스펙 이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안 들으셨으면 꼭 들으셔야죠. 들으십시오. 네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배님들께서는 스펙보다는 스펙 이외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센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인성 등등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자소서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소서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지님은 대부분의 선배님들도 이력서보다 자소서를 위주로 많이 보신다고도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채용 요건만 부합을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자소서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이 자소서가 활용 범위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류 심사할 때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거의 한 80% 질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의 바탕이 나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성의껏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이 결정되셨을 때도 그러니까 뭐 나의 부서의 뭐 직속 선배라든지 뭐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그 본인의 이력서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친구가 오는구나. 근데 그때도 분명 이 스펙이라고 하죠. 이 이력서 부분보다는 자소서 위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소서를 어떠한 순서로 작성하면 좋을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6단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하는 거. 네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은지님 짱. 아닙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1단계는 지원할 회사와 부서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원할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2단계는요. 필요한 역량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회사와 부서의 정보들 그리고 그 채용 공고들을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분석을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는 나의 강점을 찾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을 한번 쫙 나열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했던 주요 활동들, 뭐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등등 주요 경험이나 활동들을 추려내 보시다 보면 나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라고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4단계는 필요 역량과 나의 강점을 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2단계와 3단계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한 역량이 프로모션 기획력이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동아리 전시회를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뭐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기획을 했고 또 결과는 너무너무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이거를 두 개를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5단계는요. 그 매칭한 4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제목을 만들고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매칭한 내용은 3가지 정도가 적절하고 3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소제목이 읽고 쉽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읽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센스가 돋보이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너무 또 과도하게 너무 뭐 유행어를 너무 많이 쓰신다던가 맞아요. 뭐 비속어를 쓰신다던가 그런 건 너무 금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점잖게 좀 차분하면서도 센스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엔터 회사니까 조금 더 뭔가 트렌디하면서도 이 부분이 어려워요. 분명히 지금 스카이캐슬이 유행하니까 뭐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이런 멘트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회사 담당자분이 혹시나 보수적이시거나 좀 그러면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굳이 모험은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바로 검토 및 수정입니다. 오타는 없는지 또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뭐 전체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흐름은 또 어떤지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수정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은 지인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뭐 쓴소리 못하는 그런 좀 소심한 친구들 말고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과감히 한번 오픈하시고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6단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혹시나 팟캐스트나 팟빵으로 청취 중이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영상에 자막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넣어두었으니까요. 유튜브로 꼭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맞아요.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위도리님 자소서를 작성할 때 피해야 할 금기 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크게 3가지인가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금물입니다.
예.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굳이 네. 그렇게 투머치로 솔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찬양하듯이 막 이렇게 쓰시는 것도 금물이고, 네. 그냥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그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너무나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네. 하면은 네. 좀 그러니까 약간 불합격이 그쵸.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오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오타. 정말 안 할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을 다른 회사 그렇죠. 다른 회사 경쟁사 이름을 누가 봐도 이건 복붙인데 네. 복사 붙여넣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써도 이거 광탈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는 아티스트를 틀리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모 회사인데 네. 갑자기 다른 아티스트를 S 회사를 적거나. 그쵸. S 회사를 적거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그런 돼요. 것들이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이제 편집이 잘못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 회사가 자유분방하지만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꼼꼼함. 꼼꼼함을 많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회사의 아티스트나 다른 회사 이름을 적는 건 정말 금물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안녕이죠. 안녕 짜이찌엔이죠. 그렇군요. 네. 그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네. 어렵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네.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금기사항 몇 개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정적인 문장과 단어들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또 새벽에 써가지고 감성 충만하게.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감정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끔 거기에 가족 소개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뭐 아주 점잖게 컸으며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시대착오적인 자소서예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경력을 아예 너무 다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소서에다가 너무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조금 여기 이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에 맞는 그런 자기의 경력들만 좀 정리해서 적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업무 실무진들이라 바빠요. 네. 그래서 막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 지루한 컨텐츠보다는 딱딱 보기 좋고 요약되어 있는 컨텐츠가 보기 좋듯이 그쵸. 자소서도 그런 컨텐츠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네. 자기 컨텐츠 기획력과 그렇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려우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음에 포트폴리오랑 기획안 특집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요즘 과제도 또 많이 내시잖아요. 맞아요, 회사들에서. 맞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궁무진한 주제들로 매주 찾아뵙는 엔터 취업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오늘 좀 하이가 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 이슈 시간인데요. 아직도 가칭이고요. 계속 가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말 그대로 엔터 리스닝에서 좀 더 확장해서 최근 엔터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캐주얼하게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이제 국내에 일본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쵸. 네네네. 네. 그 중에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라시가 활동 중지 기자회견을 가졌죠. 맞아요. 2020년까지 활동을 하고 아라시는 그룹 활동을 잠시 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팬이라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팬입니다. 네네. 2017년의 6월에 이제 리더
오노사토시 씨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 후에 오랫동안 멤버들끼리 끊임없는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기자회견 당시 멤버들 사진만 보면 사실은 전혀 활동 중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거나 어두운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팬들을 안심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우리는 불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잠시 뭐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휴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물론 저희 방송은 취준생분들도 들으시지만 혹시나 아티스트 분들께서도 들으실 수 있으시나 혹시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케이스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서 통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쵸. 의견을 제시하고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협의를 한 그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으로 활동 중지라는 그룹의 행보를 보여준 게 너무 좀 신선해요. 사실. 네네. 아라시는 정말 일본의 그 국민 아이돌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데요. 정말 어른스러운 그룹이네요. 네네. 더 긴 그룹 활동을 위한 선택인 것 같아서 저도 팬으로서 너무 환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네네.